자, 장애인,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뜻이 너무 모호하죠. 그렇기에 장애인은 사유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와 태어난 이후 생활을 하던 도중 문제가 생겨 장애가 생긴 후천적 장애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따라 장애를 해석하고 장애 정도를 판정해내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명금 등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263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은 100명 중에 5명은 장애인이란 이야기죠. 2021년 7월 30일 기준 코로나 환자 19만 6,806명보다 약 13배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죠. 더욱 파고 들어봤을 때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가 45.8%,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가 15%, 시력의 기능장애로 보는 것에 지장이 있는 시각장애가 9.6%, 뇌의 손상으로 인해 복합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뇌 병변장애가 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적은 수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인식은 현재 어떨까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역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사회 역시 당연스럽게 장애인이 존재했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하지만 식량에 대한 소비는 같았기에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멸시적 시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조사하던 중 신기하게도 재밌는 사실 한 개 발견했는데요. 고려와 조선에서는 오히려 장애인들을 배려했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특정한 직업들을 알선해주기도 했으며 그들의 관직 이름에 장애인의 종류를 붙이기도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또한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장애인을 잘 돌볼 시 표창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 시기 조선인들은 남을 도울 겨를이 없어질 정도로 빈곤해지게 되며 서양식 철학이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서양식 철학은 앞서 얘기했듯 장애인에 대한 멸시적 시선이 존재했고 이가 우리 조선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멸시가 생겨나게 된 후 해소되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의 발생기입니다. 이 당시 많은 수의 군인 출신의 후천적 장애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및 직업훈련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60년대 미국 내 장애인 인권운동인 IL 운동의 발생과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법 등이 나타나게 되며 현재까지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재 장애인들의 인식, 이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을 비하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그냥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거나 먼저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 그러한 방식으로 보는 인식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즉 일상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특별하게 대하려는 것, 그것부터가 차별이라 이거죠. 하지만 이러한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여러 불리한 점들이 존재했고 이는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막기에 복지와 법 등이 강화가 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인들은 신청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담당 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가 민원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보일 텐데 이를 가이드에 따라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을 시 총 11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연안역일선 여객 운임 할인, 항공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문화활동비 감면 등등 대체로 이동과 통신에 관련한 할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제도는 장애수당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로 조건으론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중증 장애가 아닌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의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증 장애 수당으로 매월 2에서 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달 2에서 4만 원. 이 경증 장애 수당이라 그런가? 그래도 좀. 다음으로 알아볼 제도는 장애인 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조건으로 공무직 관련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 가구일 시 195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을 얻을 시 신청 가능한데요. 사실상 이 정도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복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기에 장애인 복지라고 봐야겠지. 아무튼 이들에게 만 18세에서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 복지들이 존재했지만 이는 대부분 교육, 의료, 재활 등등의 복지들이고 여기서 하나하나 다르게 너무 상세한 내용들이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복지로에 들어가 살펴보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대체로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형식으로 복지가 존재했는데요. 한편으론 이러한 복지들에 대하여 우려의 말도 있습니다. 바로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공공기관 같은 경우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해야 하거나 혹은 장애인 고용 시 특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제법 무려가 났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때때로 장애인들에게 이점을 주는 상황이 많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긴 하죠. 분명 비판받아야 하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부가 저지른 잘못을 모든 장애인에게 대입한다. 이건 잘못된다 보는 거고, 잘못된 판례 때문에 모든 것을 갈아엎으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제약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란 게 바로 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또한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기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진은 비장애인 인플루언서 양지혜 씨와 청각장애를 가진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화보입니다. 솔직히 전혀 구분이 안 가죠. 사실상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힘든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힘든 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정의로운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